안녕하세요. 고기은입니다. 열려라 참깨 프로젝트 들려줄게 첫 번째 책 이야기 시간인데요.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면 동굴에 바위문이 열렸듯 깨북에서 예술가들과 동네 주민들이 깨알 같은 즐거움을 공유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김동길, 백지연, 윤희진, 최수연,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의 작가가 책방 깨북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연히 발견한 책 속의 한 줄에서 마음이 동한 적 있으신가요? 들려줄게는 바로 책에 기대어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첫 책으로 어떤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컸는데요. 책 제목이 가장 마음을 끌었고 그리고 책 속에서 발견한 한 줄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더가 노숙자분들도 삼시세끼 잘 챙겨 드셔. 안 죽으니까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 친구의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친구의 한마디가 저의 움츠러든 마음을 펴주더라고요. 들려줄게 첫 번째 책은 아슬라 작가님의 강릉의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입니다. 아슬라 작가님은 강릉에 살며 시와 산문을 쓰고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코가 빨개지는 강릉의 겨울, 펑펑 쏟아지는 눈, 4월의 벚꽃, 초여름에 즐기는 스노클링, 바람이 불면 코끝을 스치는 바다향, 소나무 사이로 파고 들어오는 햇살, 도서관 책들에게서 나는 옅은 나무 냄새, 소소한 이야기라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요. 아슬라는 작가님의 필명이신데요. 아슬라는 강릉의 옛 이름입니다. 강릉에 무작정 내려왔습니다는 아슬라 작가님의 첫 책으로 지난 2월 출간되었습니다. 강릉에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책은 강릉은 모두 작가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강릉은 모두 작가다 프로젝트는 깨북 안상현 대표님이 주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스토리의 순간을 기록하여 우리들의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릉의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되는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3권의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1호와 3호는 깨북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2호는 원고 수집을 통해 문화재단이랑 함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3권의 책 중에서 아슬라 작가님의 강릉에 무작정 내려왔습니다는 그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강릉에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책에는 작가님이 강릉에 내려오기 전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강릉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셨더라고요. 일기장에 담겨져 있던 두서없는 문장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내셨는데 읽으면서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생각이 많이 나면서 격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강릉에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책에는 41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책의 일부를 함께 들려드리고 또 작가님과의 인터뷰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2일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안부 인사면 고맙겠으나 말인즉슨 2016년 11월 21일부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월세로 돌린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 비굴하고도 지극히 소심한 음성으로 보증금을 더 올리고 전세로 계속 머물고 싶다는 내 의사를 피력했다. 거두절미하고 집주인은 냉담한 어조로 보증금을 2천 정도 올리겠다는 화답을 한다. 전처럼 잘 참아낼 거라 생각되어졌는데 나는 이때부터 이 도시가 징그럽다는 생각을 했다. 2016년 3월 27일 TV에서 제주도로 이주한 도시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됐다.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 나도 저 틈바구니에 뛰어들어간다면 해맑게 웃는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상상도 예열한 게 있나 보다. 제주의 집값은 서울 못지 않았으니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의기소침하게 주저앉은 나에게 번뜩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으니 강릉이었다. 2016년 4월 25일 나는 요 며칠 두근거리는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 잠을 설쳤다. 강릉이라는 곳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내였다. 내가 강릉에 내려가고 싶다고 해도 아내가 반대하면 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는 박복한 만큼 그만큼의 매력을 전달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으니 아내의 생각도 중요했다. 나의 청춘에 아내가 있었다. 아내의 생각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가 자주 찾는 단골 호프집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우리 강릉 내려가서 살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라는 걸 직감한 아내.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 아니, 매번 어슬렁거리며 떠돌아다니는 것 좀 그렇잖아. 조금 궁상 맞아서. 그래, 그러자.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 테이블에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2016년 5월 16일 친한 직장 선배에게 강릉으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선배는 내 일련의 마음의 심정은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나 보다. 선배는 딱 잘라 내게 말했다. 가서 뭐 먹고 살려고? 2016년 5월 20일 이따금씩 쓰디쓴 근심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친한 친구를 만나 그간의 고민과 계획을 이야기했다. 녀석이 한마디 툭 내뱉는다. 너가 노숙자분들도 삼시세끼 잘 챙겨 드셔. 안 죽으니까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 무심하면서도 진리가 있었던 말. 용기가 조금 자랐다. 2016년 6월 11일 모니터 창에만 들어왔던 집이 우리의 눈앞에 서 있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찬찬히 공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마당에는 둘이서 오순도순 가꿀 작은 텃밭과 로드뷰에서 보았던 사과나무가 초지일관 그 자체를 내뿜고 있었다. 내부는 갈고 닦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옥상에 올라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평상을 설치하고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추어 삼겹살을 굽겠노라. 내일 계약하겠습니다. 아내와 나는 횟집에 들려 소주 한 잔을 거치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신화 같은 일상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려 할 찰나에 스마트폰 벨소리가 울렸다. 이야기의 요지는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계약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사람이 상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는 허탈감과 분노감이다.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가 또 땅으로 꺼졌다. 2016년 7월 2일 어김없이 아내와 나는 강릉에 집을 보러 왔다. 오죽헌 부근에 위치한 집은 지리적으로 우수했으나 우리 둘이 살기에는 조금 평수가 작았다. 오늘도 허탕이구나 하던 찰나에 중개업자분께서 방금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영진해변 부근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한번 볼 마음이 없냐는 물음이었다. 이때 우리는 단독주택을 갈망했는데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보기로 했다. 기대를 저버린 터에 들어간 집에서 당군 이래 최고의 반전이 일어났다. 창가로 대관령을 잇는 산맥들이 보였다. 중간방에서 범접할 수 없는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겨울에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코코아를 마셔야지. 나는 그렇게 내 안에서 파노라마를 그렸다.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때가 분명 있다. 흔히들 그걸 모험이라 부르는데 이 모험을 피한다면 끌려다니는 시시한 삶을 살 것이라 나는 확신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하시죠. 2016년 7월 6일 강릉에서 집 계약을 마치고 나의 일상은 180도로 달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지극히 단순한 것에 행복해했다. 남들은 별 시답지 않은 걸로 괴로워했구나 생각하겠지만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소중한 무엇인가를 가질 때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했던 궤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궤적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나는 20대 철없던 시절 야심차게 광활한 세상에 도전했고 철저히 실패했다. 그 실패가 지금은 나를 웃게 한다. 아내가 내 얼굴을 보며 말을 건넨다. 남편,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전에는 어땠는데? 꼭 나라 잃은 난민과도 같았어. 당연하지. 전세 난민이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난민 탈출이야. 2016년 8월 22일 오전 10시 강릉 땡땡 부동산. 집주인과 만나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 중개업자분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난 소유자란에 명확히 표시된 내 이름. 집주인분은 20년 동안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나 새로운 둥지를 찾을 터였다. 집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그간 있었던 안식처를 떠난다는 마음에 눈물을 보이셨고 나는 우여곡절 끝에 첫 우리의 집을 장만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보였다. 그렇게 집주인 아주머니와 나는 부동산 소파에 앉아 이상가족 상봉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주인분에게는 과거가 되었고 나에게는 써내려 가야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강릉에 집을 샀다. 2016년 11월 29일 내일이면 강릉으로 이사가는 날. 짐 싸기에 한창이 아니다. 짐을 싸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옷장 모두 집주인의 것이었다. 한 번 정리한 옷가지와 그릇, 그리고 책들, 20인치 TV, 나무 테이블, 침대 매트리스가 전부다. 다음날 1톤 용달차가 왔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짐을 모두 실었다. 용달차 이삿짐 센터 아저씨 옆 조수석에 앉아 영동 고속도로로 신나게 내달리는 지금 알 수 없는 희열감이 솟구쳐 오른다. 그렇게 강릉에 내려왔다.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어 아슬라 작가님과 함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함께 나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네, 작가님. 책을 이번에 이제 출간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뭐 작가님의 어떤 좀 요즘의 근황들 이런 네,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떠한지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책 출간하기 한 전후로 네. 제가 원래는 그 영진해변 부근에서 쭉 살다가 바닷가 쪽에서 살다가 네, 네. 시내로 이사를 왔어요. 네, 네, 네. 근데 뭐 단독주택에 살아놓고는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우연히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집을 얻게 됐는데 네. 이게 꾸미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단독주택을 꾸민 이유가 음. 2층에는 작은 지금 전시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책방 겸 전시장인데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무료로 대여를 해가지고 네, 네. 일반 이제 작가분들 혹은 제 무명의 작가분들한테 네, 네. 뭐 이제 전시 공간이라든가 음, 아니면 여기가 약간 다락방 구조여가지고 네, 네. 좀 어떤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초청해서 네, 뭐 영화 뭐지 영화 관람 네, 네. 뭐 이런 걸 계획을 해가지고 뭐 그런 이벤트 같은 거 문화 이벤트 같은 것도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확실한 건 아니고 네, 네, 네. 그냥 계획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네, 잘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고 싶은 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네, 수도 네. 있는 거라서 네, 네. 네,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한량박군이라고 웹툰 작가분 계시는데 네, 네. 네, 그분이랑 같이 이제 웹툰을 지금 강릉 정체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것도 이제 곧 웹툰으로 나오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10월, 11월 음, 이때쯤에는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또 축하할 일이네요. 아, 예. 네, 되게 축하드려요. 네, 네. 네. 아이, 지금 그렇게 해서 좀 음.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렇게 오늘 이 목소리로만 딱 들었을 땐 되게 뭐랄까 되게 기분 좋은 어떤 설렘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목소리에서.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축하할 일을 또 같이 듣게 돼서 네. 네, 되게 좋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강릉에 대한 뭐 부동산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 좀 웹툰 소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좀 네, 정보를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네, 그렇게 하는 책으로 아마 꾸며가고 있죠. 너무 좋네요. 네. 되게 또 기대가 되네요. 네네. 네. 오늘 첫 들려줄게 책 이야기 여행에서는 강릉에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작가님의 근황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작가님께서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한 이유와 살아가는 강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